안녕하십니까. 신익인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그리고 국제정세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상회담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앞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또 함의가 있는데 그 함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현재 문제인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이 미군 이 감청 정찰이 이 무인기가 격추가 되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난리가 났는데 아주 정말 미국 치명상을 입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 이 구조, 그러니까 인양 전대가 확 들어갔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미국은 여기 어떤 대응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썸네일 보셨겠지만 중국 때문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사생활 전부 중국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중국제 장비를 계속 쓰게끔 우리 정부가 놔둡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고강도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난주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역시나 북한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3월 16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이번에도 고각으로 발사됐는데요.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정점 고도 약 6,000km, 수평 비행거리 약 1,000km로 70분간 비행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2월 18일 발사된 화성 15형의 정점 고도 5,700km, 수평 비행거리 900km보다 더 높고 더 먼 거리까지 날아갔는데요. 이 때문에 화성 15형의 페이로드를 줄인 동형 미사일 발사거나 새로운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 15형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최초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 4,475km, 수평 비행거리 1,000km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후 2022년 3월, 2022년 11월, 2023년 2월에 형상을 조금씩 바꿔가며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사거리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3,000에서 15,000km로 미국 동부 대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한 바 없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 ICBM 도발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합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행보를 거칠게 비난해 왔는데요. 이번 ICBM 발사 역시 한일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한국 내 반윤, 반일 감정 자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명백한 전범국이고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심화되고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진입한 지금 일본은 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인 우리의 우방인데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자각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으로 판단되는 ICBM을 쏘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들이죠. 오늘도 쏘고 어제도 쏘고 그리고 그제도 쏘고 순항미사일 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이게 그냥 공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도대체 누가 줬는지,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갔는지, 무슨 특활비가 다 여기 갔는지
무슨 특활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조직 예, 특활비가 다 갔는지 영수증 없는 것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또 말이 좀 샜는데 이 ICBM을 오늘 쏜 이유는 뭐냐? 지금 한일 강제징용 배상 합의하고 이제 이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한다고 일본하고 좀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또 안보가 더 위태로운 거야.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게 안보 협력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더 안보가 불안하잖아. 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평양에서 쏴서 이렇게 딱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가기 전에 낙탄을 시켰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한 거죠. 자,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내 마음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더 크게 봤을 때 이건 뭐냐?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서는 굉장히 위상이 우리나라가 올라갑니다.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최대의 신문인데 9면에 걸쳐서 윤석열 특집을 게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뭐냐? 이제 좀 말 통한 사람이 나왔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익보다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보다 더 큰 틀에서 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은 뭡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그리고 이거 하면 상대의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반일파리를 하면 더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걸 이용해 먹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여기는 진짜 큰 틀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강제징용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을 새 멤버로 초청해서 G7을 G8로 확대해서 한국을 G8로 편입해야 된다. 한국은 그런 자격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여기 프리마켓, 그러니까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G8,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었는데 러시아 아웃됐죠. 그러니까 러시아 대신 한국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와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자유시장 민주주의 이쪽에서 보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해나가기 때문에 쟤들 이제 정상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 한국은 국민들은 상당히 비정상이 많아요. 왜냐?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당장 투표를 하면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47.3%, 국민의힘 후보에게 41.8%,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내려갔어. 이건 뭐냐? 최근에 강제징용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으니까 이게 통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반일파리가 먹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큰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아프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큰 걸음을 위해서, 행보를 위해서는 뭔가는 뒤로 좀 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덩샤오핑이 있죠. 덩샤오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구열도 가지고 일본하고 원체 이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흑묘, 백묘 해가지고 빨리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하고 그때 당시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 대국이었습니까? 일본하고 해결 안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건 그냥 후세에 맡겨놓자. 지금 하지 말자. 아유 복잡해. 후세에 맡겨놓자.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중국이 경제 대국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실리를 따져야지 무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니들이 망하든 말든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내 표만 얻으면 돼. 이런 자들 우리 잘 가려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3월 14일 흑해에 추락한 미군 무인기는 단순한 무인 공격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측에 해당 무인기 인양 작업을 통보하고 무인기에 탑재된 전략 정찰 장비 회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각 3월 15일 미국 정부 측에 흑해 추락 무인기에 대한 인양 작업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해당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크렘린궁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 시각 3월 15일 밝혔습니다. 파트루셰프 보좌관은 이날 국영 방송인 러시아 원 채널에 출연해 해당 무인기는 러시아 영해와 가까운 곳에 떨어졌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던 장비인 만큼 우리가 인양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것이 우리 영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인양해 진실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락 해역의 수심이 깊어 우리가 무인기 잔해를 찾아내어 인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면서도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인양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아직 우리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심이 워낙 깊어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 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수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적이 해당 드론을 확보할 경우 민감한 정보 보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CNN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자들이 해당 드론에서 유용한 정보를 악용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현재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림반도 세바토폴 남서부 약 60km 해역에 추락한 MQ-9A 리퍼 무인기는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정도만 탑재한 무인 공격기로 운영되지만 이번에 투입된 기체는 루마니아 캄피아투르지 제71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제31 원정 작전단 소속으로 L3 해리스사의 멀티밴드 감청 신호정보 수집 정찰 포드를 장착한 전략 정찰 자산이었습니다. 이 정찰 포드는 보안 등급이 매우 높은 극비 자산으로 러시아가 회수할 경우 미군의 전자전 수행 체계와 전자정찰 능력 정보가 러시아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 무인기 회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치열한 물밑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저라면은 제가 미국이라면 지금 러시아 이 탐색 구조 전대가 갔는데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대함 미사일 급하게 줘가지고 그냥 격침시켜 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건데 이게 어디냐?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바로 60km 앞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추락을 했는데 이 기지에서 떠서 간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흑해 내에는 미국 함대가 없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를 못하는 거니까 터키가 통과를 안 시켜주죠.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흑해 함대가 있죠. 그러면 여기 나토 함대가 뭐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초계함 이런 군함 같지도 않은 상륙함 이런 것들 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상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시간으로 12시경에 이 지역에 이 인양 전대를 보냈습니다. 바로 1915년에 만든 지금 100년 넘은 건데 코미노함. 이 코미노함을 보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코미노함에는 심해 구조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미노함을 보조해서 상륙함 하나, 그리고 왜냐 이제 이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상륙함이 있어야 그 갑판에 헬리콥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초계함 하나, 전투함이 이제 지금 이 흑해함대 별로 없으니까 초계함 가지고 방공 좀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척의 러시아 군함이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수심이 이렇습니다. 급격하게 다운되는데 방금 이제 미국에서 정보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200m 제일 낮은 이 곳이 200m에서 2000m로 급격하게 다운되는 이 지점에서 추락을 했는데 지금 방금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1500m 수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코미노함이 현재는 건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또는 중국에서 심해 구조 장비, 심해 잠수정 그거 조금 하니까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상륙함에 실어가지고 코미노함에 갖다 주면 거기서 건지면 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난 상황인데 왜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국의 감청이 작동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건지면.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걸 건져서 진실을 알아내야 되겠다. 이건 뭐냐? 니들의 수준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말한 거, 우리가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우리가 이렇게 이메일 보낸 거, 이거 전부 확인됐네. 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단으로 보낸 거, 이건 모르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정찰 수준을 완전히 알아낼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이걸 뺏겨버리면 이거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데미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제 같으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신속하게 무기 공유를 해가지고 이 장거리 대함 타격 능력 빨리 줘가지고 여기 있는 코미노함, 상륙함 격침시켜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야기, 중국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일반인 여성들의 전라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성형외과 내부에 설치된 IP 카메라가 뚫린 것인데 역시나 중국제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 나흘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과 피부관리실, 탈의실 등에서 진료 환자의 나체 영상이 촬영된 고화질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병원에 설치된 CCTV가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수의 보안 전문 매체의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영상은 주로 여성이 고객인 국내 유명 성형외과 내부의 31개 CCTV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중국 음란 사이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영상은 국내 사이트에도 들어왔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로 긴급 삭제된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은 병원 천장에 CCTV 용도로 설치된 IP 카메라로 촬영됐는데요. IP 카메라는 일반적인 CCTV와 달리 인터넷에 연결되어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주로 아동이나 반려동물 보살핌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병원 탈의실에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피부관리실에서 나체로 관리를 받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각종 수술을 받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 출시된 카메라답게 상당한 화질의 영상으로 촬영되어 중국 사이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유출이 벌어진 카메라는 미국과 호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보안 이슈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중국 최대 CCTV 전문 업체 하이크비전 제품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미 국방부가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업체로 규정해 관련 장비 퇴출을 발표한 문제의 기업입니다. IT 전문가들은 이 업체 제품에 설치된 비밀 칩이나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이 유출됐거나 아예 영상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아직도 버젓이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산 IP 카메라와 가전제품에 얼마나 더 많은 백도어 프로그램과 비밀 통신 칩셋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정치권과 언론, 본인들이 직접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촬영이 됐는데 여기에 피부 관리 받으면 옷 다 벗고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수술 받으면 뭐 은밀한 곳까지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일반인뿐만 아니고 유명 연예인까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다 촬영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 다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인데 이게 이제 홍보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 업체의 CCTV 이거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 안 돼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퇴출된 업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LG U 플러스 같은 이런 회사에서 화웨이 장비 들어와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백도어가 심겨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 우리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요즘 뭐 저한테 얼마나
스팸 문자 이런 것들이 오는지 다 저는 뭐 그냥 LG U+ 의심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이크비전이라는 이 회사 제품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 정부는 판매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우리 언론은 조용합니까? 중국만 관련되면 조용하고 입 다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도 퇴출시켜야 하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 언론인들 발본색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주류에서 쫓아내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여권 내에서도 중국과 프렌들리한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치인들 천지로 있습니다. 다 밝혀내어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서버가 중국에 있으니까 촬영된 모든 것들이 일단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좀 빼놓자 하는 거는 지들 마음인 겁니다. 나쁜 짓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예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블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건 아예 그냥 모든 촬영 데이터가 중국산이다 보니까 서버가 중국에 있으니 중국으로 갔다가 그들이 폐기를 하든지 저장을 하든지 빼내든지 그걸 결정할 인민해방군이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걸 왜 씁니까? 바꿔야죠. 안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